자, 우리 앞에서부터 보면 세포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한번 쭉 우리 뭐 배웠는지 보고 넘어갈게. 세포 소기관 한 8가지 정도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 했었죠. 얘는 왜 저기 깨졌지? 다시 돌아왔네요. 세포막.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확산과 삼투 했었죠. 그쵸? 여기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고요. 자, 오늘은 생체 촉매, 효소에 대해서 할게요. 자, 촉매라고 하면은 물질의 반응을 촉진시켜 주거나 늦춰주는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촉매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생체, 생명 활동에 관여하는 촉매를 우리가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촉매의 역할, 그리고 촉매를 사용하는 사례, 이렇게 2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개념 단어들은 촉매,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물질대사,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면 이제 꿀벌과 꿀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꿀이 이제 벌들이 모으는 것은 꿀 자체가 아니라 꽃가루인데, 그게 이제 꿀의 윗속에서 끈적한 액체로 변해서 그걸 담아두는 걸 우리가 이제 뺏어서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꿀의 위에서는 꽃가루라든가 아니면 꽃으로부터 얻은 그런 액이 꿀로 바뀌어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도대체 꿀벌의 위에서 이 단물을 꿀로 바꿔주는 물질은 무엇일까? 자, 요거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촉매라고 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H2O, 산소, 아니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산소가 하나 더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과산화수소, 과산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와 수소의 화합물인데 공기 중에 두면은 얘가 서서히 산소와 물로 분해가 돼요. 자, 근데 상처 생긴데 우리가 까진 곳에 이렇게 과산화수소를 소독을 하기 위해서 바르면 거기서 이제 거품이 생기거든요. 자,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 산소가 발생하는 속도가 공기 중에 뒀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돼요.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혈액 속에 있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 때문인데, 카탈레이스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세포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주는 효소예요. 그래서 H2O2를 카탈레이즈가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 주고요. 이제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이때 이제 요 산소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거품이 나는 거죠. 이해될까? 자,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에서 왜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물질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산화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뜻하지 않게 과산화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세포에 있는 다른 세포 소기관이라든가 단백질들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를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카탈레이즈를 세포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이제 물질을 많이 합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동물의 간이나 이런 데는 카탈레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과산화수소에 카탈레이스를 넣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실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직접 해보지 않고 선생님이랑 요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험관 ABC에 3%의 과산화수소를 5ml씩 넣어줄 거야. 그리고 생간과 감자를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죠. 그리고 B에는 생간을, 그리고 C에는 감자 조각을 넣을 거야. A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같이 볼게. A, B, C에 3%의 과산화수소수, 자, 농도가 똑같은 애들을 똑같은 양만큼 넣죠. 그쵸? 이것을 우리가 통제 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실험에서는 감자와 생간을 넣었을 때 이 반응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가를 보기 위한 거거든. 그치? 자, 여기 보면 생간과 감자를 비슷한 크기로 자르지.
이것도 역시 통제 변인이죠. 자, 그리고 B에는 생간을 넣어주고 C에는 감자를 넣어주죠. 넣어주는 종류를 다르게 해주는 요것들을 우리가 조작 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유지시켜줘야 그 실험의 결과가 내가 확인하고 싶은 조작 변인에 의한 결과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여기서 봤을 때 A, B, C는 B에는 지금 생간을 넣고 C에는 감자를 넣는단 말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애들을 우리가 실험군이라고 불러요. 실험군. 자, 얘는 뭐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우리가 확인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A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해준 다음에 아무것도 넣지 않지, 그치?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왜 하는 거냐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A를 설정하지 않았는데 B, C에서 거품이 많이 생겼어. 반응이 많이 일어났어. 근데 사실 생강과 감자를 넣지 않더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 거품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얘네들이 없을 때는 반응이 어떤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군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을 진행을 시키면 자, 실제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지금 과산화수소수가 공기 중에서는 거의 반응하는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생간을 넣은 B에서는 거품이 많이 발생해요. 감자를 넣은 데서도 거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실험 결과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B와 C에서 생강과 감자에서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이 거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소에 의한 건데, 그러면 생강과 감자 조각에 들어있는 것은 요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였을까? 카탈레이스가 되었죠. 자, 얘는 어떤 작용을 했어? 과산화수소수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촉진시켰죠. 그렇죠? 자, 반응이 끝난 다음에 B와 C에 3%의 과산화수소수를 5ml씩 추가로 더 넣었어. 그랬더니 처음과 동일하게 거품이 또 많이 났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생강과 감자의 공통점. 둘 다 새로 넣었더니 또다시 반응이 또 이만큼 일어났다는 거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반응을 촉진하는 어떤 물질, 우리가 카탈레이스라고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카탈레이스는 소모된다, 소모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효소는 소모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원래 그 촉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반응에 참여해서 반응물과 결합하거나 뭐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반응의 속도에 관여하는 것을 우리가 촉매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촉매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옆에 선생님이 잠깐 좀 보여줄게요.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반응이 진행되고 이쪽은 에너지 수준을 나타내줘요. 과산화수소수는 물과 산소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의 수준이 좀 더 높아요. 자, 얘가 반응물이야. 그리고 물과 산소는 얘보다는 에너지 단계가 좀 더 낮아요. 생성물이야.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화학 반응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과산화수소수는 상온에서는 이 반응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게 되는데
효소를 넣게 되면은 이게 빨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반응물은 사실 그냥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하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이만큼이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게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말 그대로 반응을 활성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활성화 에너지. 자, 그리고 나면은 요 차이만큼은 이제 반응열로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킬 때 이 카탈레이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 구간을 낮춰주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렇지? 그래서 카탈레이스는 즉 효소는 얘의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반응 속도를 높여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아직 여러분들 좀 필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니까 잠깐 시간을 주고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위에서부터 보면 생강과 감자 속에 들어있는 요 카탈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과산화수소의 분해가 잘 일어나도록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촉매라고 한다. 촉매. 촉매는 사실은 반응 속도를 높이는 촉매도 있고 반응 속도를 낮추는 촉매도 있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높이는 걸 우리가 정촉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낮추는 걸 우리가 부촉매라고 해요.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모든 반응을 빨리 일으키게 하는 게 사실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뭐 어떤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폭발이나 이런 걸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부촉매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생체 촉매,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생체 촉매는 우리가 효소라고 하고, 자, 얘네들은 반응 속도를 높여준다.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자, 촉매에는 카탈레이스와 같이 생물체에서 만들어진 생체 촉매도 있고 화학물로 된 촉매도 있다. 자, 이렇게 생체 촉매를 우리가 효소라고 하죠. 효소.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밑에서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촉매를 이제 조사를 이제 해서 발표도 하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산업 메탄올 만드는 과정인데,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 수증기를 합성가스에 넣어서 이제 촉매를 투입해서 합성가스를 만드는 건데, 이때 이제 구리, 아연, 알루미늄 같은 금속 촉매를 이용을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생명체니까요. 자, 생체 촉매와 물질 대사. 우리 몸에는 아밀레이스, 트립신과 같은 이런 소화 효소, 효소, 생체 촉매가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자, 여기 밑에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단백질이 분해되는 두 가지 방법이야. 실험실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먹은 고기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어머니가
학교 가기 전에 소고기를 구워주셨어. 그러면 밥이랑 소고기랑 맛있게 먹지, 그치? 그리고 나서 학교에 오면 3교시 지나면 배고프지. 자, 배고프다는 건 뭐냐면 위에서 여러분들이 먹은 고기가 분해돼서 그리고 소장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의 혈당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혈당이 조금 내려갔을 때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짧은 4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먹은 고기,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근데 이 과정을 그냥 상온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험실에서 이걸 좀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염산에다 담궈서 200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해야 거의 하루가 걸리죠. 하루가 걸려. 실험실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씹어서 삼키면 36.5도씨, 그러니까 실험실에서의 2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흡수를 하죠. 엄청나게 빠르게 이 반응 속도를 올려서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두 가지만 우리가 소와 효소만 비교를 해봐도 얼마나 이 효소가 반응의 속도를 올리는데 효과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은 무엇의 도움으로 아미노산 분해를 하는가? 자, 요거는 효소인데 소화효소죠. 자, 우리 몸속에 있는 생체 촉매의 종류를 조사해보고 역할을 토해보자. 자, 요거는 이제 밑에서 좀 같이 볼게요. 자, 생물체 내에서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물질을 분해하거나 아니면 합성한다. 분해하거나 아니면 합성해. 자, 그래서 동물의 소화기관에서는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같은 큰 분자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작은 분자로 분해하죠. 그리고 분해한 거는 우리가 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서 합성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분해와 물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물질 대사라고 불러요. 물질 대사.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물질은 뭔지 알겠지, 그치? 자, 대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얘는 change예요. 바꿔준다. 물질을 바꿔주는 게 물질 대사야. 그 과정에서 분해되거나 합성이 일어나는 거지. 이래가? 자, 이때는 반드시 어떤 게 같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에는 에너지가 출입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은 큰 분자를 얘를 작은 포도당이나 이런 물질들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게 되면 이 포도당에 있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효소가 도와주는 거죠. 자, 반대로 우리가 아미노산을 뭉쳐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큰 물질을 합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는 들어가야 되고 이 과정도 역시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합성과 분해 과정이 있고 이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동화라고 해요. 동화. 분해는 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되는 이 과정이 분해이자 얘가 이화작용이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물질의 합성, 이 작용이 동화작용이 되는 거죠.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동화작용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 보면 물질을 합성하는 거, 뭐 광합성 이런 거 들 수 있겠지. 광합성.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은 거 소화시키는 거 소화작용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 과정.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자, 질문 있나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 있어요. 자,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생활 속의 효소.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반응을 빠르게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소를 여러 군데에 이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식혜, 그리고 요 검사제.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그 소변 검사를 하죠. 그래서 소변 검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스티커에서는 오줌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은 당, 포도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제, 지방이나 이런 얼룩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세제에도 많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효소의 활용은 이쪽에다 선생님이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효소 활용은 첫 번째 우리가 발효식품에 많이 이용하죠. 발효식품에 해당하는 게 뭐 김치, 된장, 막걸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육제 같은 거. 연육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기를 연하게 한다는 거죠. 연육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키위나 배 같은 과일의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생명공학에서도 이용을 합니다. 생명공학. 생명공학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유전자를 절단할 수 있는 제한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한효소 또는 뭐 DNA 합성 효소. 자, 이런 것들을 생명공학에서 이용을 합니다. 자, 이 제한효소는 DNA를 자르는 가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경적인 걸로 환경. 우리가 하수나 폐수 등의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 자, 교과서에 있는 거 제외하고 빼고 한 요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쓸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그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효소라고 하는 말 있잖아. 효소. 이 효소는 영어로 하면 엔자임이에요. 엔자임. 이때 이 자임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효모야. 효모로 뭐를 만들지? 술을 만들지. 그치? 그래서 이 효소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선생님이 이제 막걸리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자, 얘도 뭐야? 술을 뜻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맨 처음에 효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된 것이 막걸리. 즉 술을 잠그면서 효모를 이용하면서부터 거기서로부터 얻어진 물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식혜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효소가 어디 있느냐? 식혜를 만들 때는 밥알에다가 뭘 넣냐면 엿기름이라고 하는 걸 넣어요. 이 엿기름은 보통 이제 발화시킨 보리가루에 넣는 건데 이 보리가루에는 보리에는 발화된 보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밀라이즈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침에 있는 거 있지. 그래서 이 밥에 있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주면서 단맛이 나게 되는 거야. 녹말은 단맛이 안 나요. 엿당, 이당류는 단맛이 납니다. 우리가 입에 밥을 넣고 씹으면 처음에는 단맛이 안 나지만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요. 그것도 역시 그 식혜에 있는 아밀레이즈의
똑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기능이라고. 자, 옆으로 넘어갈게요. 원래 이거 효소신문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기회가 되면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 효소신문을 일단 이제 패스하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에서 쓰는 게 있어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생활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한 식품과 생활용품들이 있을 건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포트폴리오 그 과제 확인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과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효소 신문 만들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확인하겠습니다.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 생물체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히읗, 시읒이 되겠지, 그치? 자, 넘어갑시다.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까 선생님이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자, 요거라고 했죠, 그쵸? 자, 얘도 넘어갑시다. 자, 생명체 시스템 유지에 생체 촉매가 중요한 까닭. 그것은 효소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되겠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소까지 우리가 같이 배워봤습니다.